자, 안녕하십니까. 김종입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아직 연휴를 보내고 계신 사람도 있으실 거고, 저희처럼 오늘부터 작업을 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직 연휴를 보내신 사장님들께서는 조심히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일을 시작하신 사장님들께서도, 좀 휴식을 하셨으니까, 이제 화이팅을 하셔서 이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 주택 누수를 다녀왔습니다. 한 5개월 전에 저희 업체에서 누수가 된다 해서 다녀왔는데 또 5개월 만에 또 재차 누수가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누수의 증상은 그랬어요. 저희 업체가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방문하기 전에 먼저 전화가 오길래 사장님 저번에 누수했는 곳이 아닌 그 옆에서 물이 지금 흙에서 올라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주신 현장이었어요. 누수의 증상은. 그래서 물이 올라온다는 증상은 거기에서 셀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서 물이 유입이 돼서 약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라오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5개월 전에 저희가 누수를 하러 갔을 때 소장님 혼자 비 오는 날에 좀 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김 과장님하고 다른 저 멀리 창원에 누수를 갔었는데요. 혼자서 이제 간단하다 싶어서 혼자 현장을 선임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한 허리까지 깊이의 수도배관이 있었는데 수도배관 자체에 이제 경화가 돼가지고 누수가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도 지금 생활해가 보면 마지막 철수할 때 제가 또 이제 현장을 가게 되는데요. 그때 고객님한테 사모님, 지금 수도 배관 자체에서 지금 누수가 되었기 때문에 연결 부속이 아니고 이 수명이 다 돼갑니다. 지금 잘라서 연결하는 상태를 봐서는 과자처럼 바삭바삭 부스러지니까 다음에는 누수 탐지를 하지 마시고 수도 배관을 다시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난 현장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와서 사장님 물이 올라온다고 하니 저는 그때 기억을 다시 되살려가지고 사모님 그때 제가 이야기 드렸을 경우에 수도배관 새로 하시라고 이야기 드렸을 텐데요. 자꾸 여기 사시다 보면 나중에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또 지금 수리를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뭐 2차 점차 부연 설명을 하시면서 참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심정을 좀 이해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다시 오늘 이제 방문을 재차했어요. 현장에 도착을 하니까 이렇게 수도가 구동면 옆에 물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어서 근데 이런 물이 올라온다 해가지고 바로 파서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비추합니다. 왜? 물이라는 거는 거기에서 바로 새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하수관을 타가지고 오든지 무슨 이유로 다른 부위에 새는 게 이쪽 약한 부위로 해서 물이 셀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 자칫 잘못하면은 또 여러 굴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쉽다 하더라도 배관에 공기를 주입하셔서 정확한 누수 탐사를 하시고 난 뒤에 그 자리를 굴착하시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배관에 배관에 공기를 넣자마자 바로 그 부위에서 공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탐지기 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시멘트를 깨내고 이제 흙을 드러냅니다. 근데 물이 이제 며칠 새서 콘크리트를 깨고 나니까 시멘트를 깨고 나니까 그 바닥의 흙은 죽탕이었습니다. 죽탕이라는 거는 진짜 일 작업하기가 너무 힘든 거 아시죠? 뭐 파내면 무너지고 그런 거를 이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석션기를 이제 투입하게 되죠. 자, 이렇게 굴착을 이제 계속합니다. 계속을 하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물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굴착을 하면서 이것처럼 죽탕이 된 현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글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누수를 하면서 연결할 때 어떤 비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찾는 거는 대형 공장 배관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찾기가 힘든다는 거지 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쉽죠. 근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배관이 경화됐을 경우에 어떻게 연결해서 잘라서 연결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자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틀게 되었습니다. 자, 석션기가 우리 말하는 습건식 청소기지, 그죠? 저는 이거를 한 대씩 들고 다니셔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많은 석션기 습건식 청소기를 써봤는데요.
리지드 사이에 가장 큰 50리터 청소에 가장 흡입력이 가장 좋더라고요. 뭐 무슨 다른 사이들도 보면은 트윈 더블 엔진 모터를 사용해서 빨아당기는 건 좋은데 여러 대를 써보니까 리지드의 석션이 가장 힘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너지는 걸 자꾸 이제 뭐 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흙을 빨아당기고 물을 빨아당겨야지만이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석션기를 계속 물 뽑아가면서 합니다. 여기 그래도 서술을 해놨는데요. 참 이 같은 주택의 경우에 가스를 잘못 넣었을 경우에는 참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위에서 누수가 된다고 하면 만약에 여기 하수관이 이렇게 틈으로 인해 가지고 조인 부분에서 이 하수관이 깨졌다 그러면 이 누수되는 지점에서 가스가 분출되는 이 하수관을 타고 10m, 20m, 30m까지 어디 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를 했을 때, 지점이 안 나왔을 때는 가스를 주입했을 경우에는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왜? 가스는 누수를 범위를 좁히고자 하는 것이 정확한 누수 부위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 내리거든요. 이런 경우가 잘못 받아들이면 하수관을 타고 어디에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스를 100% 믿지 마라 말하고 싶습니다. 70%, 80% 믿으시고 마지막 종점은 어떻게든 청음식 탐지로 탐사를 해야 하고 난 뒤에 굴착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근데 그 지점이 정말 또 잘 모르겠다 싶으면 바닥에 보링 작업을 해서 거기서 올라오는 공기가 올라오는지 그리고 가스가 바로 분출되는지 귀를 대서 그게 소리가 파열음 들리니까지 확인한다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제 배관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죠. 자, 이 집의 배관 누수의 원인은 바로 이야기 드리게 되면 지금 배관 상태는 깨끗합니다. 오래된 배관이 아니에요. 이 집주인이 10년이 안 됐다 그럽니다. 근데 배관 자체에서 누수가 된다는 거는 여기 글도 적어놨지만 이 집 설비는 설비업자가 막말로 개쓰레기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면 좀 걸릴 수가 있는데 아주 나쁜 놈이에요. 왜냐 그러면 새로 생산된 배관을 세핑을 시공을 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잘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이 설비를 얼마만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사무실에 오래된 배관을 썼거나 아니면 남았는 배관을 차에 싣고 다니다가 기름기가 빠진 배관을 이렇게 시공해서 그래요. 막말로 엑셀 파이프 15mm 파이프 한 롤 해봤자 5만원 안 합니다. 막말 진짜 주구지 같으면은 그래 일하겠어요. 돈 설비하게 되면 돈 1, 20만 공사하는 건 아니고 하수 배관, 그 다음에 난방 배관, 수도 배관까지 했으면 몇백만 원 공사를 하는데 그 돈 얼마 한다고 엑셀 배관 5만 원도 안 돈 자 봅시다. 자 5맞게 한다 하더라도 돈 5, 25만 원 엑셀 배관 충분해요. 근데 이런 짓을 합니다. 저는 참 같은 설비업체로서 참 이런 거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진짜 조금 그래요. 저는 누구가 고인적인지 몰라도 세배관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너희 집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자, 배관이 햇빛을 보건 엑셀 배관이라든지 무슨 플라스틱 계열의 배관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보게 되면은 배관 자체가 상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기름기가 빠지고 햇빛 있는 상태에서는 배관 자체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연결 부분에서 누수가 되지. 자, 발굴을 다 해놔놓고 난 뒤에 이제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가장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누수 부위 수리는 어떻게 했을까? 자, 석청식으로 이 작업 현장에서 물을 빨아당기면서 자 주위에 이제 수리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정리를 다 하죠. 그리고 배관 자체가 나왔는데 이같이 아까 위에 했듯이 기존에도 잘랐을 경우에 과자처럼 바삭바삭 부서지면서 금이 가요. 근데 그 배관을 자꾸 자르게 되면 어디까지 온 상태가 갈지 모릅니다. 원래로 하게 되면 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한 군데 굴착을 이제 했죠. 굴착을 했으면 배관을 잘랐을 경우에
과자 부스러치듯 바삭바삭 부서지면 제 같은 경우는 고객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관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다음 추예를 생각했을 경우에는 수도 배관 공사를 빨리 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배관을 열풍기라든지 헤어 드라이기라든지 토치로 이 배관을 열을 좀 주고 자르시기를 권장합니다. 왜? 그냥 계속 자르면 배관이 계속 자체적으로 계속 부서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을 주게 되면, 토치라는 열풍기로 열을 주게 되면 조금의 기름기가, 배관에 있는 기름기가 살짝 묻어 올라옵니다. 열을 살짝 준 상태에서 배관을 자르게 되면 바스락바스락 부서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요즘 제 같은 경우에는 엑셀 배관 자체를 신주 부속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PPC라든지 PPC 배관도 요즘 ISO 부속을 사용해서 결합을 많이 합니다. PPC 배관 같은 좀 벗어난 양인데 PPC 배관도 엑셀 배관이라든지 PPC 전용 부속을 너트를 조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누수가 되지 않지만은 그 체결했는 너트 뒤쪽에서 또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PPC 같은 경우에는 요즘 ISO 부속을 쓰게 됨으로써 원터치 방식으로 쓰므로 그렇게 사용을 해보다니까 그 뒤에서 바로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슬리브를 사용해야 되겠죠. 자, 이 같은 경우에도 열을 줘서 자른 뒤에 바로 슬리브를 준비하고 바로 슬리브를 넣고 바로 체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열을 줬기 때문에 그 엑셀 카타기로 자르게 되면 배관이 변형이 가겠죠. 변형이 가게 되면 IS 부속 같은 경우에는 고무링이 거의 체결이 잘 되지 않아요. 다행히 슬리브가 있기 때문에 PB 부속이 슬리브를 주입하고 바로 체결하게 되면 배관 상태가 동그랗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IS 부속을 체결하기에도 좋은 방법이죠. 정이 안 될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배관이 계속 자꾸 부서지는데 빨리 그 부분을 수리해 되고자 할 때에는 열을 조금 주시고 배관을 커팅하고 부속을 체결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정말 잘해야 되겠다 하고 배관을 좀 멀리 상태가 개념까지 한다 그러면 여기에 배관 속에 관로 탐지기를 주입해서, 아니면 내시경 카메라를 주입해서, 쏜드 카메라를 있는 내시경 카메라를 주입해서 최대한 멀리 가서 그 부분을 파고, 여기 부분 엑셀 배관 속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PB 12mm라든지 10mm짜리 부속을 배관 속에 삭간을 해서 이 최대한, 아니면 연결 부분까지 최대한 멀리 가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죠. 수도 배관 교체 공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자, 그 내용이 지금 블로그에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자, 요게 IS 부속이죠. 요 부속이죠. ISO 부속이라 하는데 PB 부속입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되니까 어느 사장님께서 이제 인터넷이 자꾸 발달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이 부속이 천지백한 사장님으로 저도 뭐 이런 블로그를 하게 되는데 PPC에 체결하도록 해서 PPC 부속이 나왔어요. PPC 배관이랑 엑셀 배관이랑 외경이 똑같다 보니까 이 부속을 엑셀에 써보자 해서 지금은 PPC에도 사용을 하고 엑셀에도 저는 사용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 작업했는데도 보면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파헤딩이 심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쭈그려서 작업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 같은 경우에는 옛날 기존에는 엑셀 부속을 그 안에 머리를 잡아넣어서 연장 부속을 해서 조고 머리에 피가 쏠도록 했는데 그나마 원터치 형식이기 때문에 바로 꼽혀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많이 수월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많이 깊은 곳에서는 작업 배관을 바로 T 부속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땅에서 좀 올립니다. 올려서 여기서 T를 체결하죠. 여기서. 왜? 작업하기도 쉽고 추후에 왜 그러냐면 추후에 문제가 됐을 경우 이 부분을 불착하더라도 어디서 새는지가 바로 찾을 수가 있죠. 누수 부위가 만약에 정말 못 찾았을 경우에는 내가 작업을 했으니까 이쪽 배관을 분리해서 압력을 넣을 수가 있고 이쪽 배관 분리해서 압력을 넣게 되면 어느 라인을 좁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간 지점에 하나씩 만들어놓으면 자기 단골이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집도 최대한 멀쩡한 곳까지 한 1m 정도 잘라서 나가 보니까 배관 상태가 좀 괜찮은 데가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래도 자를 때에는, 배관을 자를 때에는 제 같은 경우는 우리 소장님께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 자르는 부분에 먼저 열풍기 이용해서 배관을 조금 열을 준 뒤에 커터를 해서 바로 슬립을 체결하고 IS 부속을 양쪽에 체결하고 새로운 엑셀 파이프로 이렇게 연동을 하였습니다. 등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모든 현장이 누수 현장이 그렇죠. 다 체결하고 난 뒤에 재차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관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또 재차로 압력을 걸지 않습니다. 공기를 걸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수압을 합니다. 수압으로. 체결하고 난 뒤에 계량기를 엽니다. 공기 대신에. 왜? 공기가 들어가면 또 누수가 터질 가능성이 배관이 안 그래도 약한데,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를 개방해서 그 수압으로 계량기가 도는지 안 도는지, 또 재차 누수가 된다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계량기 바늘이 별표 모양이 시계 방향이 계속 돌고 있겠죠. 근데 누수가 안 되면은 가만히 서 있겠죠. 자, 계량기를 개방을 하고 난 뒤에 수도 꼭지마다 물을 드레인 시킵니다. 왜 드레인 시켜야 되냐 하면 우리가 누수를 탐지를 하기 위해서 배관에 공기를 넣었기 때문에, 그 배관 속에 공기가 아직 잔여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계량기가 계속 앞으로 돌았다 뒤로 돌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물을 수도꼭지마다 다 전부 다 드레인을 시켜주고 계량기를 보게 되면 가만히 서 있을 겁니다. 누수가 안 된다 했을 경우에. 좀 전에 이야기는 누수 안 된다면 시계 방향을 보겠죠. 자, 여기서 또 이야기를 드리는 게, 수도 계량기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는 계량기가 잘 없습니다. 강압변이 설치되어 있거나 체크밸브가 설치되어 있으면 조금 덜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량기가 앞으로 돌았다가 3바퀴 돌았다가 또 뒤로 3바퀴 돌았다가 앞으로 돌았다가 뒤로 돌았다가 이런 건 누수가 아닙니다. 근데 시골에 꼭 누수를 하러 가면 할머니들 하루 종일 앉아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 전화하면 야 계량기 돌아간다. 그 회사도 안 돌았는데 안 세지요 다 보이는데도 또 전화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필히 가서 현장에 가서 시골 할머니 집에 누수를 하러 갈 때는 앞으로 돌아왔다 뒤로 돌아왔다는 누수가 아니라고 해요. 원 배관에서, 메인 배관에서 우리 집 계량기가 있다 그러면 옆집에 쏟는 물 들기 때문에 부하가 걸려서 다른 집에 쏟는 물이 이쪽에 팽 돌아서 앞으로 돌았다 물이 빠지면서 뒤로 돌았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누수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이로써 이렇게 ISO 부속 2개를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배관 연결함으로써 오늘 주택 누수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게 되었답니다. 다음에는 그래서 주인분께서 절대로 이제 누수 탐지를 하지 못하면 조건 없이 무조건 수도 배관 교체 공사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현장에서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남은 추석이 이제 오늘이랑 내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긴 연휴 가족들과 좋은 시간 마지막으로 잘 보내시고, 또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